주진우 라이브. (2020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두 당 사이 미묘한 의견 차이 보입니다. 당대당 통합이냐 아니면 흡수 통합이냐, 두 당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어디서 가져갈 것인지 여야 기싸움도 한창입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한 주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주빈 휴대전화 암호가 2달 만에 풀리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의 주범 갓갓도 구속됐죠. 갓갓은 24살의 건축학도 문병욱. 그런데 조주빈과 갓갓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갓갓은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에게 잠시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사과하지 않은 전두환 씨,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사과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5.18을 다룬 최악의 외국 방송이 전파를 탔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철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갓갓은 문형욱입니다. 문형욱이요.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코로나 시대 스승의 날.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얼굴을 못 보고 인사도 못했습니다. 랜선으로, 인터넷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는데요. 학창시절 선생님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선생님들 별명 한번 떠올려 보세요. 꼭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느 학교에나 있는 별명. 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별명 보내주시면 저는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만 가지 뉴스 중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잘? 네? 어떻게 잘? 네, 잘 먹었고요. 네. 또 잘 잤습니다. 잘 먹은 건 알겠어요. 네. 잠은 잘 확실히 자시고요? 느껴지나요? 네? 네. 잠이요? 네. 네, 머리만 대면 잤습니다. 네. 새벽에 나오시죠? 네,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죠. 새벽에 몇 시쯤 나오십니까? 몇 시부터 일을 하십니까? 일을 시작하는 거는 한 6시 정도부터. 네. 몇 시까지요? 보통 글쎄요, 뭐 날짜마다 다릅니다. 네. 늦게 끝나는 날은? 늦게 끝나는 날은 뭐 12시까지 일하죠. 네. 틀면 나와서요? 아닙니다. 네. 홍대 주점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파악됐습니다. 네. 이태원에 가지 않은 이 서울 홍대 주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일행 5명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감염된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증으로 자아냈었는데. 네, 걱정이었죠. 네, 그래서 이 홍대 인근에도 혹시 이미 코로나19가 퍼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들의 감염 경로를 찾았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홍대 주점의 한 확진자가 이 관악구의 한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요. 이 코인 노래방에 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에 화침 판정을 받았던 20세 남성이 다녀갔다.
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일행은 아니었고요. 이태원 확진자가 노래방을 이용한 뒤에 나갔고 3분 뒤에 이 홍대 일행 중 한 명이 이 방에 들어와서 노래를 한 겁니다. 이 감염 경로를 찾아서 뭐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노래방을 통한 감염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네, 걱정이네요, 노래방이. 네, 이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분들도 이 코인 노래방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노래방 관련 의심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 도봉구 창일동 소재한 노래방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그 3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역시 그 감염자 그리고 감염이 돼 있던 자 모두 일행이 아닌 이 동일 시간대에 같은 노래방을 이용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두 팀은 같은 방이 아니었습니다만 이 노래방이 같은 공조 체계로 환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가다가 비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네. 전파력, 전염력이 엄청나네요. 네, 지독합니다. 한편 오늘 방역 당국에 따르면 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50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태원 클럽에 직접 간 사람이 90명이었고요. 2, 3차 감염자가 63명이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어제보다 27명 늘어나서 11,018명, 그리고 격리 해제자는 59명 늘어나서 9,821명이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937명으로 1,000명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고비입니다. 네, 3차 감염, 4차 감염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여서요. 예. 굉장히 당국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재판도 검찰 수사도 굉장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확진자가 서울구치소 교도관입니다. 법무부의 이 교도관 A씨가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고 그와 밀접 접촉한 직원 6명은 진단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 외에 접촉자가 직원이 한 17명 그리고 수용자가 한 254명 등등해서 이 접촉자는 총 271명이 됐는데 수용자 중에서는 이 밀접 접촉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모두 실시를 하고요. 여기에는 참고로 조주빈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 교도관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함께 이 경남 창원 결혼식장을 방문하고 또 거기서 숙박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A씨의 친구가 그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이 관악구 확진자와 접촉한 도봉구 확진자가 방문한 이 코인 노래방에 같은 시간 방문한 사람입니다. 노래방 확진자가 킹클럽 확진자와 결혼식 확진자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3차 감염 사례인 것이죠. 예. 이 서울구치소는 관련자들을 격리하고 소독을 했고요. 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속 피의자들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한편 이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회사 동료 등 53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아들로부터 감염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분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네요. 네. 최근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 좀 잇따라 발견되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어디 갔어요? 네, 이 60대 남성인데요.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하고 일터 그리고 마트 등지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지금 일터 마트에 나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 방역 당국이 확인을 했을 때 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건설 현장 등지를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인데 처음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이후에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이 친척집, 구로구 온수동의 친척집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부평구 부평동의 한 병원 그리고 약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부계동의 마트를 들렸고요. 그리고 부평구 부계동의 그 문구점에도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들은 이태원 클럽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클럽에 가고, 아버지는 자가격리 하라고 했는데 일터에 가고 마트에 가고,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좀 되돌아보셔야 돼요. 안 됩니다. 네, 이 자가격리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부평구 관계자는 이 남성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 보상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소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 자가격리 하라고 하면 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 최일선에
했던 분들이 간호사들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우리가 감사하다는 얘기 몇 번이나 되풀이하곤 했는데 네. 10명 중 7명의 간호사가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설문조사에서 말했습니다. 네, 이 대한간호협회가 오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2,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응답자의 72.8%가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72.8%나요? 네, 상당히 많은 비율인데 이 예. 부당 처우 중에 또 가장 많은 것이 이 코로나19와 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환자가 감소했다라는 이유로 강제 휴무를 당한 경우가 45.1%로 가장 많았고요. 맞네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개인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것이 40.2%, 그리고 일방적으로 근무 부서를 변경한 것이 25.2%, 무급휴직 처리한 것이 1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급휴직이요? 네, 그렇습니다. 무급휴직을 강요했다라는 네. 것이죠. 그리고 유급휴직 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사례도 뭐 적지만 있었고요. 이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도 13%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간호협회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면서 경영의 심각성을 주장해온 의료기관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이 간호사들을 최우선으로 감원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런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 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서 국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거기에 걸맞는 처우를 해줘야죠. 우리 사회가. 특히 병원이요. 병원이 돈을 못 벌고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새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잘 벌잖아요. 그렇죠. 이 대구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 전체를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를 받았는데 지금 아마 이번 달까지는 괜찮은데 뭐 6월부터는 임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주도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족들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가족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수급에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요. 네, 그리고 분할 구매도 가능해지는데요. 이 현재 마스크는 일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평일과 주말을 나눠서 뭐 평일에 뭐 2개 사고 주말에 1개 사고 이런 식의 구매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잠겨있던 박사방 조주빈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이제서야 풀렸네요. 네, 경찰이 결국 이 조주빈의 휴대전화 한 대의 보안을 뚫었습니다. 조주빈이 감춰왔던 휴대전화 속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건데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그 유료 회원 등 관련자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안 해제된 휴대전화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기종인데 경찰이 확보한 지 2개월 만에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이폰도 하나 잠겨 있었는데 이것도 보안 해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 이 유료 회원 등으로 불리는 관여자들에 대한 단서를 수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자기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에서 보입니다. 네, 뭐 본인은 비밀번호라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비밀번호 다 입력해 보니까 다 다른 거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주빈의 수법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을 때도 네. 다른 얘기를 하고 이 번호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풀려면 그걸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받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좀 안 보입니다. 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통합하기로 했는데 약간 미묘합니다. 둘의 그 입장차가. 네, 뭐 시기, 방법 다 미묘하게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유철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양당 합당에 대해서 법적 절차가 있고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라며 민주정당인 만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전국위원회만 하면 되고 저쪽도 최고위원회만 하면 된다. 근데 뭘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냐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합당도 쉽게 빨리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합당 형태를 놓고도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데 이 원유철 대표는 당대당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조건 즉시 합당이 바람직하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민식이를 잃은 민식이 부모님들이 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계속 명예훼손을 한다면서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 김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발생하는 이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에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제정이 됐는데 네. 그 후에 뭐 과실 처벌이 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 민식이 부모님의 사생활을 한 유튜버가 이 무분별하게 폭로하고 왜곡을 하고 있는데 유튜버는 뭐 민식이 교통사고의 가해자의 지인과 통화를 했다라면서 민식이 부모님이 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7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일진 출신의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사건 사고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이 민식이 부모님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사실관계도 안 맞고 이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왜 유튜버들은 이런 그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자식이 있는 부모가 왜 이런 해명을 해야 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민식이 부친 김태양 씨가 이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7억 원 관련된 얘기는 이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긴 거고 뭐 일진 출신 불륜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은 모욕적인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한테 사람들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잔인한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인격까지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네, 법이 마음에 안 들면 법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안타까운 뉴스로 여기에서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867님, 어느 학교나 교련 선생 중에 개슈타포 있습니다. 악마의 교련 선생. 교련이 사라진 지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무튼 개슈타포 있어요. 9247님, 개슈타포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교련 및 학생 주임은 이런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게요. 왜 교련 선생님들은 와가지고 군기를 잡는다. 아니 학생들한테 군기를 잡는데 그리고 꼭 이렇게 몽둥이를 데려와가지고 때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저는. 네. 3313님, 불타는 고구마 어디나 있습니다. 홍당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외모, 행동, 목소리까지 마구마구 연상이 돼요. 목소리까지 불타는 고구마 연상은 안 되는데 아무튼 고구마 있어요. 6621님, 저는 현직 교사입니다. 일과 마치고 퇴근합니다. 수업 영상 촬영해서 EBS 업로드하고 잘 마무리한 하루입니다. 제 별명은 곰돌이푸입니다. 방송 고맙습니다. 곰돌이푸 어디나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 학교 갔으면 곰돌이푸 바로 됐습니다. 같이 갑시다님, 교련이 뭐예요? 전 20살이라서요. 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7392님, 고교 국어 선생님 별명이 5분 전이었습니다. 항상 심오한 표정으로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하셔서 인기짱, 실력짱, 열정짱 선생님이셨는데 그립습니다.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들은 다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닌지 거의 우상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보는데 아닌가요? 7477님, 제 별명은 모시적삼입니다. 아, 선생님이시구나. 적삼은 한복 위도신데 교사 퇴직자인데 거의 매일 한복을 입었으며 특별히 여름에 모시옷을 즐겨 입어서 얻은 별명입니다. 저는 별명을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게 생각하신다는 말에 학생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했구나. 꼭 개량 한복 입고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전교조 선생님이고 굉장히 바르시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개량 한복 입고 오면 저 선생님 패션이 조금 좀 구려요.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훌륭한 선생님들 중에 뭐 한복 입고 오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 저희 선생님이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안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6057님입니다. 스승의 날 엄마가 손수 송편을 만들어 자취하는 여선생님 갖다 드리라 주셨는데 엄청 좋아하셨어요. 45년 전 모든 선생님들 은혜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컸습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선생님이 부모님 다음에는 그 인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또 생각해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897님 전주에 살고 있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예비 중학생입니다. 휴,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아닙니다. 학교 가고 싶어요. 예, 중학생인데 예비 중학생이면 중학교 이제 입학생이야. 아이고 담임 선생님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아버지가 매일 들으라고 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훌륭하시구나. 일요일에 광주에 갑니다. 5.18 40주년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 통해 많은 정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치킨 주세요. 네. 치킨이 지금 없는데 뭐라도 줘야 되겠습니다. 네. 학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한테 뵈서 이렇게 산 교육 받고 있는데 네. 드려야죠. 뭔가는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금요일인 만큼 일찍부터 퇴근 교통량이 많은데요. 여기에 빗길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1터널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창원 분기점에서 북창원 사이로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로 사천나들목 진출램프 2차로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백양사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휴게소에서 이천 사이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또 양진아들목 진입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더 가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와 부곡에서 동군포 부근, 또 월곡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입니다. 그 밖에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호법분기점 부근에서도 두 건의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더 가서는 진천에서 진천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방심하면 훅 들어갑니다. 훅 인터뷰. M번방의 최초 개설자 일명 갓갓 문형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조주빈과 달리 갓갓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2의 조주빈 아니죠. 또 다른 조주빈입니다. 문형욱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잊을만 하면 계속 이렇게 큰 사건들이 계속 터져서 교수님 계속 고생하시죠. 네. 갓갓 문형욱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죄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죄명에 있는 그대로가 죄질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에 그냥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네. 조주빈처럼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고 유저들에게 금전을 이제 갈취하고 이런 게 목적이기보다는 이 사람은 사실은 현금 거래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대신에 문화상품권 정도를 사서 이제 물론 돈을 받고 팔기는 했습니다만 액수가 많지 않고요. 그러면 돈이 목적이 아닌 일을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수십 명인데 이렇게 했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가지고 결국 착취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지배욕구 같은 데에 심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랜 동안 이제 온라인 사기 등을 했던 조주빈하고는 조금 약간 양상이 다르다. 범행의 근본적인 동기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요. 네. 이 사건도 되게 끔찍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그 협박한 걸 보고는 이 잔혹성이 얼마나 깊은지 조금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사람은 그냥 영상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이제 대구 사건 말씀하신 그 이제 내용인데요. 예. 결국에는 성폭행을 이제 제3자를 시켜가지고 시키잖아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돼. 이상한. 네. 그러면서 이제 획득된 뭐 영상을 심지어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보내면서 결국 이제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소위 내 노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호객행위 비슷한 걸 온라인에서 사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는 리워드가 대체 뭐냐 이게 이제 결국은 계속하게 만든 이유일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네. 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제 어떤 동기가 아마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대구 여고생도 그렇고 피해자 어머니도 그렇고요. 상대방 남자 성폭행한 남자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을 권력에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지배한다. 앞으로도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걸 즐겼나요, 이분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인성이 파괴된 이유는 뭐냐? 이걸 사실은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은 이 사건에 꽤 많은 이제 10대 때부터 뭐 비슷한 문제에 노출이 된 아직은 10대인 또는 20대 초반인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생각하는 세상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규범이 적용되는 세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거의 굉장히 뭐 어린 영아 시절부터 아마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안에서 결국은 게임이나 또는 뭐 게임 속에 있는 생명체가 아닌 캐릭터들과 결국엔 인터랙션을 하는 그걸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일반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조차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 전에 박사방에서 붓다라는 친구도 결국은 어릴 때 알게 된 선생님을 그야말로 10수년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거잖아요. 뭐 아이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부타라는 많이 18세 먹은 그 친구나 지금 요번에 검거된 가까시라는 친구나 왜 이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느냐. 상대방은 극도의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의 부재, 정말 인성교육이 도대체가 어릴 때부터 안 되면 결국 결과물로 어떻게 인성이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법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붓다 강훈도 그렇고요. 문영욱도 그렇고 이거 정신병자라고 보기에도 지금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정신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 지향적 행동을 현재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현병 환자나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고요. 틀림없이 이제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고 법적으로 제재 받는 거는 다 아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너무 상대방한테 주는 고통이 이해가 되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도 사실은 상대방의 고통을 깨닫는 순간에 중단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래야죠. 인간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교육의 부재, 어린 시절부터의 이제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교육의 부재, 인간관계의 단절 이런 게 아마 결국에는 인성을 파괴하게 된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자건님이 그네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이들은 아니지만 내용은 권력형 범죄들입니다. 우월적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
엎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6940님은 아직도 N번방에선 이게 성매매 불법 때문이라고 한탄 중인데 아직도 N번방이 있어요? 네, 아직도 이제 그런 종류의 비밀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들 이제 15,000명 정도가 비싼 돈을 내고 이제 박사방에 가입한 자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현행법상에서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니즈가 어디로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로운 이제 어떤 N번방 비슷한 그런 비밀방들이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것들을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교수님, 근데 그분들이 돈을 내고 그 N번방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죄를 위한 종잣돈을 대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벌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벌이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개정된 법률,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적용될 법률에 의해서는 사실 소지죄나 이제 사용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로서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사람들, 특히 이제 박사방이나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거가 된 사람들은 과거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적용되는 법률은 단순 소지죄나 보기만 한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처벌 안 했죠. 네, 보기만 한 것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유저들이 지금 처벌받지 않은 채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아직도요? 그렇습니다. 끔찍하네요, 현실이. 네, 굉장히 끔찍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의 이제 어떤 신원을 파악하는 게 지금 경찰로서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현행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이제 행위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들입니다. 범죄를 만들게 부추기고 뒤에서 돈을 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N번방에서 배회하고 있다니 또 다른 범죄를 지켜보거나 아니면 종용하고 있다니 진짜 끔찍합니다, 현실이. 네네. 교수님 가정교육 얘기하셔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했대요. 손정우 씨가. 그래서 미국으로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미국으로는 못 보내겠다 하면서 여기저기 호소하다가 이제 고소했습니다. 국민들한 아들을요. 이거는 이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테러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세탁하는 게 굉장히 엄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한 게 범죄 수익을 대부분 가상화폐로 이제 다 은닉하고 이런 종류의 사실 돈 세탁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손 씨가 미국으로 가면 굉장히 중형을 사실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똑같은 죄명으로 한국 검찰에다가 고소를 하면은 그러면 한국에서 처벌을 일단은 받게 되면 같은 범죄로 이제 송환을 해달라. 이게 사실은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지금 아들을 검찰에다가 고소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손성우 씨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제가 볼 때는 송환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의견을 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물론 사회적인 여론은 아주 비등합니다만 지금 전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형사 사건으로 송환을 한 것이 전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아마 아버지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지금 송환의 절차는 중단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꼼수를 일단 쓰긴 했습니다. 네. 손정우 씨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성이 약한 아이는 아니었고 강도 살인을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사실은 피해자는
거의 뭐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공포 속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 범죄는 상상하기보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뭐 수십 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손 씨의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아들도 죄의식을 못 느끼지만 심지어는 그런 이제 나쁜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피해자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이제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되느냐. 뭐 손 씨는 유달리 또 처벌 수위도 낮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그 정의가 실현되기가 무지하게 어렵구나. 피해 회복은 물론이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신 거죠. 네. 지금도 정말 그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거나 신분 노출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과거에 뭐 유례 없이 지금 피해자 지원을 하기로 국가에서 이제 나섰고요.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해자 이제 그 여성인권진흥원의 그 삭제 서비스부터 심리 치료까지 다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발고하시고 꼭 지원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 이제 범죄 피해는 사실은 결국에는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지레 겁먹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점점 이제 부적응이 심화돼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꼭 도움을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 기자 주 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금요일은 영화로 읽는 시사입니다. 영화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라이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바쁘게 또 열심히 지냈습니다. 바쁘고 열심히 그런 건 재미없고요. 요즘 뭐 하냐고요? 뭐 하고 노냐고. 요즘 뭐 하고 노냐고요? 네. 요즘 뭐 저는 집에서 영화 보고 뭐 이러고 놀죠. 무슨 청년이 그래요. 다른 거 하고 놀아야 됩니까? 아니 좀 청년 코로나 시대 나는 청년 어떻게 놀겠다. 집에서 노는 건 좋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재미있게 뭐 좀 알려줘. 뭐가 재밌어요? 요즘요? 네. 요즘 집에서 이제 보통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서 노는 게 재밌죠. 참. 알겠어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5월 18일입니다. 네.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작품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18을 다룬 작품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작품이. 사실 최초로 5.18 영화가 나왔던 거는 역시 87년 6월 항쟁 이후입니다. 네. 그때 이제 단편 영화로 칸트 씨의 발표회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네. 또 독립영화진영에서는 황무지 같은 작품, 그리고 90년에 상업영화로 부활의 노래 이런 작품들이 나왔는데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상영이 되거나 보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오히려 이제 드라마 모래시계 같은 작품이 나오면서 조금 더 창작물에서 다루기가 좀 쉬워졌던 것 같아요. 5.18에 대해서 모래시계에서 잘은 아니지만 살짝 다뤘죠. 네, 중간에 5.18 얘기가 나오고. 네, 충격적이었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장선우 감독의 꽃잎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5.18을 다룬 작품이 이제 조금씩 영화계에서도 보이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같은 영화. 네. 아주 명작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화려한 휴가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시간 순서대로 그렸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려낸 그런 작품이었어요. 흥행했어. 네, 700만 가까운 관객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사실 작품의 뭐 완성도가 높거나 연출이 훌륭하거나 이런 평가는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5.18을 돌이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이제 2017년에 택시 운전사라는 1,000만이 넘는 1,200만 관객의 영화가 나오게 되죠. 연호초밥님이 5.18 관련해서는 김군 추천합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김군이란 영화도 있었군요. 네, 김군이라고 네. 그 사진에 있는 김군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작품은 뭔가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요. 사실 주진우 기자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실 작품인데요. 네. 네, 26년이라는 작품입니다. 만화가 강풀의 원작이죠? 네,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강풀 씨 원작 26년이라는 웹툰이 있었는데 이 26년이라는 이유가 이제 이 웹툰의 배경이 2006년입니다. 그래서 1980년 민주화운동으로부터 26년 지난 후의 이야기를 네. 26년 후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이제 유가족 피해자들이죠. 피해자들의 아들, 딸. 그렇죠? 맞습니다. 광주의 아이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진배라고 진구 씨가 예. 연기를 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 부두목쯤 되는 인물이고요. 네.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때 이제 계엄군에 이어서 아버지를 여였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진이라는 인물 한혜진 씨가 이제 국가대표 사격 선수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수롱 씨가 경찰로 나오는데 전부 광주의 아이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사람,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나와요. 네. 네, 전두환이죠. 전두환을 죽이러 간다는, 암살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전두환을 죽이려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5.18 영화가 많은데 이 영화를 26년을 고른 이유가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요. 이 이후 세대 이야기를 담았다는 거. 네. 이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26년 전에 죄값을 받아내겠다. 네. 그를 단죄하겠다라는 어떤 부채를 받아내겠다는 의식을 담아낸 것이 의미심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영화에서 암살이 그냥 단순한 메타포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썼다 이렇게 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강풀 작가하고 친한데요. 네. 사실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람인가 곰인가 돼지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보면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뭐 다른 작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한테 자꾸 개 뭐뭐뭐 하면서 계속 욕을 합니다. 고양이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인격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26년에서 그리는 그 작가 정신 구현하고 싶은 그 마음 보면 존경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1차, 2차, 3차까지 암살 시도를 하는데 실패했죠. 네, 다 실패합니다. 1차는 이제 그 진배가 네. 진구 씨가 이제 자기 동생 데리고 야 가자 했는데 안 되고 2차에서는 이제 미진이 공기총으로 네. 암살 시도를 합니다. 차에다 대고 네. 하는데 방탄유리라서 안 뚫리고요. 네. 그래서 대고 쏠려 그러는데 너무 이 출력을 높이다가 터져버리죠. 네. 그러다가 이제 3차에서 이제 이경영 씨가 대기업 회장으로 나오는데요. 이 이경영 씨는 원래 그 전두환 밑에서 그 사람 밑에서 부역자였어요. 네. 그 부역자가 이제 죄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명대사가 몇 개 나옵니다. 첫 번째 명대사가요. 진배가 그런 말을 해요. 26년이다. 지금 못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대사를 해요. 네. 근데 지금은 2020년입니다.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나 바뀌지 않았고요. 무엇 하나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뭐 전두환 지금도 골프 치고 다니고 네.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잘못 없다고 하잖아요. 네. 또 이제 이순자 씨는 자기 남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래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40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전두환 씨는 강남에서 건강의 화신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화신이십니까? 근데 얼굴이 또 피부도 좋다고 팜팜해가지고 그래서 강남에서 전두환이 못 먹는다. 전두환 씨가 죄송합니다.
강남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전두환 씨가 뭐 먹는다, 전두환 씨가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뭐 한다, 이순자 씨가 뭐 먹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유행 아이템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영화 전두환 씨를 죽이겠다는, 암살하겠다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투자가 안 돼가지고요. 네. 투자가 안 됐는데, 이 만화 재밌고 이 영화 재밌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한 가수 이승환 씨가 갑자기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이 영화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1호 투자자로 돈을 냅니다. 그리고 영화가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모아줘서 겨우 영화가 만들고 개봉을 했는데 감독도 영화 배우들도 아무도 홍보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강풀하고 이승환하고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라고 다녔습니다. 그랬었죠. 네. 워낙 기자님이 옆에서 보시면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펀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승환 씨, 윤도현 씨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셨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2012년 대선 전에 개봉해야겠다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영화의 완성도를 어쩔 수 없이 좀 낮췄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2012년 개봉하고 나서 얼마 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개봉관에서 단체 관람을 하던 관객들이 단체로 오열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 영화의 핵심은 결국은 역사적인 청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결국은 청산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영화에서 이제 이경영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사과하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글쎄 말이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먹먹하게 울려오네요. 네, 글쎄 용서를 하는 거야 그때 민주운동을 겪었던 사람들의 몫이니까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사과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영화 김복동 같은 작품을 보면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아베 총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사과하라고.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사과를 해야 뭐라도 시작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광주 영화들 보고 있으면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이 필요하다. 그게 이 40년이 지난 26년이라는 영화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즘 뭐하니? 라이너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낭그님이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면 전제국 씨가 민주주의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6663님, 우리 시대의 헝클어진 역사는 우리가 꼭 풀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바디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모든 걸 밀고 솟아오를 듯한 기분